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예은입니다. 네, 오늘은 7월 7일 수요일이고요. 연예가 소식 준비해놨는데 먼저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장마로 인해 피해가 컸던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집중되고 있어 더 우려가 된 상황인데요. 전남 일부 지역은 퍼붓는다는 표현 그대로 무려 5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에 따른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폭우가 쏟아진 전남 광양시한 마을에서 산사태도 발생했는데요. 밤사이 폭우에 야산 절개지가 무너지면서 주택과 창고 등 건물 5동을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집 밖을 나서던 80대 여성이 토사물에 매몰됐고 여성은 8시간이 넘는 수세 끝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마을 뒤편에서 진행 중인 단독주택 공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경찰은 공사업체 대표를 입건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방침입니다. 네, 이번 비는 국지적으로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가늘고 길게 동서로 뻗은 장마전선이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와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며 한 곳에 정체되기 때문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전북 익산에 밤사이 1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시장 점포 200곳이 침수되고 못쓰게 된 상품들은 길가에 버려졌습니다. 흙탕물이 밀려온 점포는 진흙밭으로 변했는데 시간당 60mm의 강한 폭우로 일대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복구가 시작이 됐지만 상인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한 상황입니다. 전북 지역엔 정읍과 남원 등 6개 시, 군에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로 다시 많은 비가 예고돼 있어서 추가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최근 한 주간 325명 추가로 발생한 가운데 최근 기존 바이러스보다 감염력이 높은 인도발 델타형 변이 확진자로 확인된 사람은 153명입니다. 이는 최근 3주간 증가폭이 매주 2배씩 늘어난 수치로 여름철 밀폐된 환경에서 이 델타 변이가 에어컨 바람을 통해 전파됐을 가능성도 나왔습니다. 에어컨을 틀 땐 최소 2시간마다 한 번 이상 환기할 것을 권하고 있는데요. 에어컨 사용이 급증하는 요즘 자신과 가족 또 이웃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가 개인 방역에 더욱 고삐를 조여야 할 시점입니다. 어린이들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에 잘 안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학생과 교사 등 20여 명이 코로나19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아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등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자 방역당국은 전교생과 교직원, 인근 주민 등 3,000명에 대해서 진단검사 명령을 내렸는데 교육부가 2학기 전면 등교를 예고한 상황에서 학교 내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현황 살펴봅니다. 어제 하루만 해도 저녁 9시 기준 1,145명의 신규 확진자가 확인이 됐습니다. 4차 유행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6일 0시 기준 백신 총 1차 누적 접종은 1,540만 1,360여 명으로 집계가 됐고요. 2차까지 접종한 누적 인원은 536만 8,22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무더위를 뚫고 장마가 찾아왔습니다.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 예보 나와 있어서 외출하실 때 우산 하나 챙기셔야겠는데요. 오전까지는 충청과 남부지방에, 오후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비 예상 보시면요. 오늘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남부지방, 제주 산지에 최대 200mm, 평균적으로는 50에서 150mm 정도 되겠습니다.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 5에서 80mm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기온 보시면 오늘 아침 최저 기온 20도에서 25도, 한낮 최고 기온은 26도에서 30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오는 지역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매우 짧아지겠고요. 도로도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 또 보행자 안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월 7일 수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한 주간의 연예 소식을 발빠르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핫한 연예가 소식 오늘도 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최정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발빠른 연예 소식 딜리버리 서비스 수요일을 달리는 남자 김수현입니다. 네, 어서 네. 오세요. 요즘에 기자들도 연예인 뺨치시니까. 쑥스러워요. 자, 첫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연예 뉴스 송강호, 이병헌 칸 영화제 간다입니다. 오. 배우 송강호 씨와 이병헌 씨가 칸 영화제에서 각각 심사위원과 시상자로 참석을 하는데요. 두 사람은 칸 국제 영화제가 열리는 프랑스로 떠나고요. 한국 영화인의 위상을 입증한다는 소식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개막을 했거든요. 네. 바로 봉준호 감독의 개막 선언으로 그렇더라고요. 지금 칸 영화제가 개막을 했는데 이 송강호 씨는 경쟁 부문 심사원이 됐죠.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딱 9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칸 영화제 내내 활동을 할 텐데 사실 그럼 그동안 누가 했었나 보면 1994년에 신상옥 감독, 2009년에 이창동 감독, 2014년에 전도연 씨, 2017년에 박찬욱 감독에 이어서 이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5번째 한국 영화인이 됐습니다. 예. 네, 송강호 씨를 심사위원으로 세운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도 궁금한데요. 그렇죠. 칸 영화제 이 집행부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이 송강호라는 배우는 한국 영화의 역사 속에서 주목할 만한 페이지를 써내려가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심사위원 선정에 이유를 밝혔는데 가만 돌아보면 박찬욱 감독과 박쥐 또 이 봉준호 감독과 기생충으로 칸을 이미 찾았었어요. 네. 그리고 전도연 씨가 그 이제 퀸이 되었던 칸의 퀸이 되었던 밀양에서도 남자 주인공이 송강호 씨였죠. 사실 송강호 씨는 칸에 가면 그냥 자국 배우라고 해도 될 만큼 굉장히 인기를 몰고 다닙니다. 근데 송강호 씨는 경쟁 부문 심사위원뿐이 아니고 네. 비경쟁 부문에 자신이 출연한 작품이 또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비상선언이라는 영화, 이 한국 영화가 진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이자 그 비상선언의 주연으로도 이 칸 영화제에 참여하게 돼서 거기서 이제 해외 배우 기자들과도 이제 기자회견도 하고 네. 또 국내 기자들도 만나고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병헌 씨는 칸 영화제의 마지막을 장식한다는 소식도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병헌 씨가 올해 진행되는 제74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시상자, 폐막식 시상자로 나서게 되는 것인데요. 지난 2017년도에 박찬욱 감독이 각본상을 시상한 적은 있는데요. 한국 배우로서는 이병헌 씨가 이번에 최초라고 합니다. 이로써 이병헌 씨가 칸을 다시 찾는 건 지난 2008년 영화 놈놈놈, 그러니까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이후에 무려 13년 만인데요. 아직 구체적인 시상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서 영화제 개최가 취소돼 아쉬움을 남긴 만큼 올해 이 칸 영화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칸 영화제는 7월 6일부터 17일까지 프랑스 칸에서 개최된다고 합니다. 네, 칸에서 들리는 소식 전해드렸고 이번엔 네. 미국에서 윤여정 씨 소식이 들려요. 맞습니다. 미국에서 미나리로 이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했던 윤여정 씨가 지난 1일 발표된 미국 영화예술과학 아카데미의 신입회원 395명에 들었어요. 요걸 이제 수락하면 투표권까지 가지게 되는 건데 윤여정 씨만이 아닙니다. 미나리 팀이 유달리 이제 대거 초청이 됐는데 보면 한예리 씨, 또 배우 스티븐 연, 그리고 정의삭 감독, 그 외에도 음악 감독을 비롯해서 미나리 팀만 7명이 이 395명 안에 초청 명단에 들었습니다. 네, 방금 잠깐 말씀하셨는데 아카데미 회원으로 위촉이 되면 아카데미상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초청을 수락하면 아카데미 투표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카데미 시상식은요, 전 세계 회원, 그러니까 지난해 기준으로 9,362명이 이 투표를 해서 이 수상작과 수상자를 가리게 되는데요. 여기에 한국 배우들이 이름을 올리게 되면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배우들의 글로벌한 활동 정말 멋집니다. 자랑스럽고요. 자, 이번에는 연예계 소식 두 번째 키워드로 알아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보고 싶었어.
김우빈, 소지섭 그들의 반가운 컴백입니다. 먼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김우빈 씨 소식인데요. 김우빈 씨 지난 2017년에 이 비인두암 진단을 받은 뒤에 약 2년간의 투병 생활을 했고요. 2019년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연예계로 복귀해서 다양한 작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다음 행보가 정말 궁금했던 김우빈 씨인데요. 그 드라마 촬영한다는 반가운 소식 들리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수의 작품을 통해서 정말 흥행성, 티켓 파워, 그리고 스타성까지 모두 인정받은 정말 탄탄한 연기력을 가진 김우빈 씨. 이 김우빈 씨의 드라마 컴백 소식은 저도 정말 손꼽아서 기다렸는데요. 김우빈 씨가 출연을 검토 중인 작품은 웹툰을 원작으로 한 택배기사라는 작품입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미래도시에서 오직 택배로만 살아가는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택배 기사를 그러니까 특별한 존재로 재탄생시킨 그런 영화라고 들었는데 여기서 김우빈 씨 역할은 역시 택배 기사입니까? 아, 네, 그렇습니다. 제목이 다 했습니다. 김우빈 씨가 맡은 역할은요, 전설의 택배기사 5-8. 이제 어릴 때 굉장히 평범한 아이였지만 행정적 실수로 인해서 왼쪽 손목에 QR코드가 심어진 아주 특별한 존재로 그려진다고 합니다. 네, 김우빈 씨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왔잖아요.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소지섭 씨 역시도 반가운 소식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배우 소지섭 씨가 결혼했죠. 사실 이것도 믿겨지지 않는데 결혼한 후에 지금 복귀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드라마인데 의학과 법정을 오가는 어떤 좀 색다른 매력의 메디컬 서스펜스 법정 드라마. 이 드라마가 내년 상반기에 방영 예정으로 제작에 들어간다고 하네요. 소지섭 씨는 여기서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괴물 칼잡이다 이런 별명을 가진 굉장한 에이스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수술 중 환자가 죽게 되고 이 의사 자격마저 박탈당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이 법조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이 변신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의료소송도 도와주지만 왜냐하면 의사 출신이었으니까 정말 딱 맞잖아요. 네. 의료 전문 소송 네. 변호사 본인 그날의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자신의 사건의 진실도 찾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네요. 네, 기대됩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도 한번 만나볼게요. 키워드로 살펴볼까요? 네, 민폐 논란 배우 송중기 때문에 이태원 주민들 뿔났다입니다. 송중기 씨가 건축주로 있는 건물에 이 건축 공사로 인해서 이태원 주민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민폐 논란이 불거졌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로 이렇게 논란이 생겼을까요? 네, 송중기 씨는 2016년도에 이제 토지를 매입을 했고요. 그리고 지난해 2월에 이 땅에 공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공사냐? 지하 3층, 지상 2층의 건물을 올리는 신축 공사였었는데요. 이게 평수가 261평이에요. 그러니까 뭐 861제곱미터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 이 건물을 짓다 보니까 공사 기간이 1년이 넘은 거예요. 네. 그 결과 주택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이쪽이 이제 평평한 도로였었는데 이게 그 건물을 올리다 보니 조금 변형이 된 거죠. 약간 사선지게 그리고 경사지게 변형이 돼서 운전을 하고 갈 때 좀 위험해졌다라고 주장하는 주민들이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사고가 살짝 있었던 게 트럭 한 대가 이제 짐을 싣고 이렇게 지나가는 도중에 이게 아까 경사가 졌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이쪽에서 약간 미끄러져서 구조물과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다라고 또 주변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1년 넘게 무엇보다 공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주변의 주민들이 이게 소음이 너무 심하다라고 이제 민원을 넣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결국 민폐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리모델링 공사라는 게 사실 뭐 단 며칠 한다 그래도 주변에서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네. 1년이면 아무리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 할 법도 한데 이런 민폐 논란에 대해서 송중기 씨 입장은 어떤가요? 어쨌든 소음이 난 것은 맞으니까 이 송중기 씨 측에서는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소속사 측에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해당 공사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면서요. 이어 도로 원상복구 이 공사가 시행될 예정이고 최대한 빠르게 해결을 하겠다라고 해결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송중기 씨가 또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지난달 마지막 날 6월 30일 날 송중기 씨의 주변인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이에 송중기 씨가 선제 검사를 했고 음성 판정이 나왔거든요. 네. 이걸로 끝나나 했는데 이후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밀접 접촉
접촉자로 분류가 되어서 지금 2주간의 자가격리에 들어갔어요. 하다 보니까 요새 이희준 씨, 권혜호 씨랑 영화 보고타 찍고 있었거든요. 네. 영화가 중단된 네.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송중기 씨의 이야기까지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들 먼저 짚어봤습니다. 네. 이번 수서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의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스타 주민, 오늘 할 얘기는 그 최정아 기자 싱글이시죠? 그냥 싱글이 아니라 아주 화려한 싱글이죠. 네.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저만 싱글이네요. 아, 그렇게 돼요? 부럽습니다. 네. 아유, 부럽네요. 최 기자처럼 화려한 골드 싱글? 네, 연예계에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도 여기 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참 죄송한데 사실 결혼 정년기라고 하잖아요. 이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긴 여전히 화려한 싱글들이 연예계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면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뭐 골드미스 혹은 뭐 골드미스라고 부르던데 혹시 연예계 대표 이런 분들 누가 있는지 좀 생각나는 분들 있으세요? 골드 미스터, 오늘 김수현 씨도 금색 옷 입으셨는데 골드 미스터부터 보면 이 아침 드라마 안방극장에서의 장동건이라 불리는 60세를 넘긴 어느새 그러네요. 김병세 씨도 있고 패션 감각 좋고 살림도 잘하는 김이루 씨도 있고요. 그쵸, 네. 또 골드 미스 보면 아유 김혜수 씨가 벌써 예지원 씨, 도지원 씨도 다 골드 미스인데 게다가 환갑을 또 맞은 최하정 씨도 있죠. 네, 아니 근데 오늘 김수현 씨 의상이 너무 화려해서 주제가 뭔지 싹 정확히 보니까 바로 알 것 같아요. 네, 우리 또 예인 MC 또 우리 홍 기자님께서 알아봐 주시니까 의상을 준비한 어떤 보람도 있고 뿌듯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 제 의상과 찰떡입니다. 바로 한 줄 알았죠? 안 했어요. 골드 미스 앤 미스터 특집입니다. 네, 저는 저 의상을 보고 오늘 트로트 특집인 줄 알았어요. 노래 한 곡 하셔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되면 바로. 네. 근데 그 연예계 스타면은 뭐 저 돈, 미모, 그쵸. 인기 다 갖췄잖아요. 네네. 그럼 진짜 부러울 거 없는데 혼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변에서는 참 이게 보는 눈은 답답할 텐데. 아, 저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그래서 골드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 골드 미스터, 뭐 골드미스들에게도 나름의 속사정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말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 속사정 안에서도 모두 다들 뭐랄까요? 혼자 살고 싶다. 애초부터 나는 혼자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다는 거죠. 그렇죠. 결혼 정년기를 넘어서서 혼자 살고 있는 스타들, 뭔가 지켜보는 팬들의 입장에서는 왜 결혼 안 하지? 혹은 못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궁금증이 들 법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당연히 결혼한 거 아니야 했는데 알고 보면 싱글인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좀 연예계 기자로 오래 살면서 주변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일들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출연작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네. 바쁘다 보니까 네. 결혼 정년기를 놓치기도 하고 사랑을 했는데 너무 사랑했네요. 잊지를 못하고 의외로 이 굉장히 감성들이 순수해서 오래 잊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제일 많은 이유는 한 집안의 소녀 가장이에요. 내가 결혼하면 우리 집 어떻게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 속에 연애를 했다가도 아니야 나만 포기하면 돼. 이런 분들도 많더라고요. 지금처럼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김세현 씨가 유형별로 준비를 해봤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연예계 골드 미스 앤 미스터 분석을 해봤거든요. 한 3가지 그룹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스타 주민 3그룹으로 나눠서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 그룹이 혼자 사는 여배우의 은밀한 사생활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 유부남으로 오해받는 억울한 골드 미스터, 마지막 국민 뮤지가 된 싱글녀들의 속사정입니다. 이렇게 3그룹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주제만 들어도 기대가 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자, 첫 번째 그룹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 MC분들, 기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까지 얼마나 눈썰미가 좋은지 제가 이 연예인들의 눈, 코, 입 사진을 준비를 했거든요. 이 눈, 코, 입만 보고 어떤 스타일인지 맞춰보는 바로 눈, 코, 입 퀴즈! 바로 들어갑니다. 자, 어떤 스타들인지. 쉽지 않은데. 아니 이렇게만 보고 이거 알 좀 수 있어요? 이렇게 하니까 정말 어려워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니까 그 개구리 그림 같은 약간 그런 모양으로 지금 그래. 입을 잘라놨는데, 좀 이렇게 보면 눈만 보면, 눈, 코 보면 한혜진 씨 느낌도 좀 있고, 네. 어떤 분 같으세요, 혹시?
아니 근데 정말 모르겠어요. 네. 마치 저 눈, 코, 입을 따로 봐야 되는데 한꺼번에 보니까 약간 외계인 같은. 그래서 인터넷에 내가 많이 아는 있는? 사람인가 막. 네. 저렇게 해놓으니까 너무 좀 이상하다. 그렇죠. 네. 오른쪽에 계신 분 약간 서구적으로 생기셨어요. 서구적으로 생기셨고요. 느낌이 그리고 뭔가 눈이 코가 깊고. 오른쪽 분은 약간 제가 코는 좀 본 듯한. 네. 왜냐하면 저렇게 옛날에 그 마늘 쪽 코라고 네. 저렇게 예쁜 코가 좀 드물거든요. 요즘 입술 보면 약간 김혜수 씨 느낌도 좀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쵸? 예전에 짙은 이 립 라인에다가. 그죠, 그죠. 네네네. 근데 김혜수 씨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김혜수 씨는 눈이 더 커다랗고 쌍꺼풀이 더 커요. 그렇죠. 그쵸, 김혜수 씨면 그쵸. 한 번에 알 수 있었을 것 같기도 네, 하고. 자, 지금 전혀 감을 못 잡고 있어요. 너무 어려워요. 네.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홍 기자님이나 재용 MC님은 조금 좀 알아볼 법도 한데. 저는 오른쪽 분은 조금 알 것 같은데 왼쪽 분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오른쪽 분은 정말 제가 저 코를 예쁘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장미희 씨. 장미희 그리고 씨? 장미희 씨가 이렇게 웃으실 때 오, 한쪽 입술이 살짝 올라가거든요. 네. 그것도 약간 비슷한 거. 그러고 보니까 눈이 좀 아니, 비슷한 것 저는 같기도 하고. 전혀 모르겠어요. 모르겠고요. 자, 그럼 지금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어떤 분인지 바로 한혜지 씨, 장미희 씨. 우리 홍 기자님이 그래도 한 분 맞추셨어요. 맞췄네요. 자, 먼저 한혜진 씨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한혜숙 씨. 네. 자, 먼저 한혜숙. 우리 예인님 씨 궁금한 게 한혜숙 씨를 방송에서 본 적이 있나요? 드라마에서 봤던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봤던 좀 기억이 어렸을 나요. 때 좀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 나이를 좀 추측을 해본다면 나이를 추측한다면 네. 한 60대 60. 되지 않으셨을까요? 네, 한혜숙 씨 올해 1951년생 71세 이혼입니다. 특이하게 M본부와 K본부 둘 다 공채 탤런트로 데뷔 어록이 있어요. 배가 고파도 자존심은 지키며 살아야 한다. 배우는 자기 이미지에 맞게 희소가치 있는 작품을 골라야 한다. 키스씬으로 굉장히 유명했어요. 아마 두 분은 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1993년 S본부 드라마 일과 사랑의 결말에서 이영화와 3분이 넘는 키스씬을 찍다가 결국 수차례 NG 끝에 진짜 키스를 나눠 화제 처녀의 신분으로 한 첫 키스가 연기라서 억울했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최고의 키스씬으로 회자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한혜숙 씨 지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방송에서 좀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정말 연기력으로 어떤 그 뛰어난 연기력으로 치명적인 매력을 발산하는 배우인데요. 제가 여기서 퀴즈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호, 춘향이 그리고 토지의 서희 하면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정답. 진짜 이거 미녀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다. 미녀. 미녀. 맞아요. 맞아요. 맞네요, 이 시리즈물로 만들어졌다. 시리즈물로 만들었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을까요? 비슷한 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또 하나가 네. 이게 당대 최고 여배우들이 그 배역을 맡았다. 그렇죠.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이 맡았다는 그 역. 이 세 가지 역을 모두 다 하신 분이 바로 한혜진 씨입니다. 정말 브라운관의 최고의 스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그 드라마 굉장히 화제였던 하늘이 시여에서 활동하시던 모습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지금 71세. 네. 굉장히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 드라마에 출연하면 진짜 시청률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는 그런 배우로 정평이 나 있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요, 한혜숙 씨가 정말 가슴 절절한 이 모정을 보여줘서 시청자들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이 정도 시청률이 나왔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내용을 살펴보자면요, 낳은 뒤에 이별해야 했던 딸, 그리고 내가 정말 마음으로 내가 기른 의붓아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사실 조금은 비현실적인 이 스토리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요 무려 40%가 넘었어요. 맞아요. 정말 인기 고공행진을 했었던 드라마인데요. 이 드라마 하늘이 시여는 한혜숙 씨에게 연기 대상을 안겨준 작품이기도 합니다. 당시에 한혜숙 씨의 수상 소감이 굉장히 화제였어요. 네, 맞습니다. 이 수상 소감이 정말 아직도 화제인데 노장은 죽지 않았다라는 소감을 전하면서요. 저는 연기와 열애 중이다. 그리고 혼자 살아도 충분히 바쁘고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연기를 잘하셨는지 당시 아줌마들이 요즘은 코로나라 못 가지만 우리 찜질방 많이 가거든요. 거기서 이제 수다 달걀 까먹으면서 아니 한혜숙은 어떻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저렇게 연기를 잘해 정말 칭찬 일색이었는데 제가 이제 한혜숙 씨를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그 비결을 좀 들었습니다. 정말 저는 일단 만났는데 자태가 발레리나 같으세요. 네. 뭔가 우아한 그런 느낌? 근데 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랬더니
정말 준비를 많이 하시고 분석, 자료 조사, 그리고 기본적인 감정이입, 공감 능력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기를 잘하시는 게 아닌가 제가 혼자 생각해봤습니다. 이번에 1970년대 전성기를 누렸고 또 브라운관의 김지미 이런 별명을 또 가지고 있었거든요. 대단했죠 그때 정말. 맞습니다. 먼저 그 김수현 씨가 아까 M본부, K본부 동시에 다 합격했다 이랬는데 네. 먼저 합격한 건 M본부였어요. 이때가 1970년인데 요때 같이 들어간 분이 이제 고인이 되신 김자옥 씨, 지금 한참 활동하고 계신 박원숙 씨. 어머나 동기가 너무 센 거예요. 그리고 한혜숙 씨가 여기는 너무 잘하는 친구들 있고 조금 나랑 분위기도 안 맞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분 또 최고셔야 됩니다. 바로 이듬해 1971년에 K본부 시험을 봤는데 300대 1. 와, 이 경쟁률 다 제치고 1등으로 합격을 했고 이 K본부 드라마의 대표 스타, 이 말하자면 얼굴로 활동을 하셨죠. 네, 당시에 안방극장 트로이카로 등극하게 된 작품이 또 있었다고요? 네, 한혜숙 씨가요. 1974년 국민 홍보용 드라마 K본부 꽃피는 팔도강산을 통해서 안방극장의 트로이카로 자리를 잡게 됐다고 합니다. 이 드라마는요. 일남 6녀를 둔 김희갑, 황정순 부부가 분가에서 지방에 사는 자녀들의 집을 찾아다니면서 경제개발에 따라 달라진 생활 모습으로 아주 간접적이게 이 사회생활을 조명하는 내용을 담았었는데요. 여기에서 한혜숙 씨는 막내딸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스튜어디스 역할을 맡았는데 여기서 인생 수업자 신분을 숨기고 또 속초에서 물지개를 지고 있는 재벌이세 민지환 씨와 짝을 이뤄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네, 김희갑, 황정순 씨 정말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에요. 근데 1세대 트로이카 중에서 유일하게 싱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영화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문희 씨, 남정인 씨, 윤정희 씨 트로이카가 있었죠. 근데 안방극장에는 바로 이 한혜숙 씨랑 고인이 되신 김자옥 씨, 그리고 이유춘 씨가 트로이카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6분 가만 보면 5분은 결혼을 하셨는데 한혜숙 씨만 유일하게 싱글, 골드 미스시네요. 그때 인기가 정말 대단했다면서요. 대단해서 뭐 집으로 전화 오고 미행하고 이 정도는 기본에다가 또 당시엔 팬레터가 있었잖아요. 네. 유독 한 분이 아주 한 박스가 넘을 만큼 이 팬레터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나이가 70대 노인, 한혜숙 씨가 경찰에 알리게 됐는데 꼭 나이 많아서만이 아니라 어느 날 담벼락에 토마토 케첩으로 하트를 그려놓고 간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은 나를 이렇게 좋아해 주시는구나 싶지만 내 이제 집까지 근처까지 온 거잖아요. 하다 보니까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네, 무섭죠, 그러면. 이런 한혜숙 씨가 대한민국 여배우 최초라는 또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혜숙 씨가 무려 대한민국 1대 구미호입니다. 한혜숙 씨는 한국 공포물의 이 시초라고 할 수 있는 K본부 전설의 고향에서요. 꼬리가 9개 달린 무시무시한 구미호 역할로 정말 큰 화제를 모았었는데 이 1980년대에는 또 토지의 최서희 역할로 사람들의 기억에 아주 또렷이 남아 있습니다. 한혜숙 씨가 처음 구미호 역할을 맡은 이후에 여자 연기자들 사이에서 나도 구미호 할래, 나도 구미호 하고 싶어 라면서 이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고요. 극기야, 방송국에 소문 굉장히 많잖아요. 이때 이런 소문이 돌았다고 합니다. 구미호 역할을 맡으면 여우혼이 붙어서 반드시 스타가 된다라는 이런 방송국 소문이 있었다고 해요. 사실 저 이걸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인생에 코피 난 적이 몇 번 없는데 이 한혜숙 씨가 구미호로 나한테 정말 무서워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동네 언니랑 같이 보는데 이 언니도 너무 무서워서 이불 속에서 막 발버둥을 쳤는데 그 발에 제 코가 맞아요. 그래서 저의 첫 번째 코피가 바로 한혜숙 씨의 구미호를 보다가 옛날에 저 전설의 고향은 또 그 네. 맛이 있었어요. 네. 한여름 밤에 정말 그랬는데 일대 구미호가 그럼 한혜숙 씨였으면 그 뒤에 구미호들은 누구예요? 쟁쟁합니다. 한혜숙 씨를 시작으로요. 2대가 박상아 씨고 3대가 임경옥 씨, 4대가 송윤아 씨, 그리고 5대가 노현희 씨, 6대가 김지영 씨, 7대가 박민영 씨, 8대가 전혜민 씨입니다. 정말 이 구미호 역할을 맡고 나서 다들 그 아까 여우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정말 다 스타가 됐습니다. 네, 그야말로 1970년대를 풍미한 뭐 최고의 스타 한혜숙 씨일 텐데요. 71세 이 나이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요? 그것도 궁금하네요. 제가 인터뷰했을 때 한혜숙 씨가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이 표현을 좀 종종 쓰시는데 내가 배우로서는 만족하지만 여자로서의 인생은 실패했다. 사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이 말 속에 어떤 사랑을 제대로 그러니까 해서 결혼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그 아쉬움 이런 게 좀 느껴졌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결혼을 하지 못한 이유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 5달의 맏딸 장녀인데 아버지가 어린 시절 위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요때가 이제 당시가 이제 본인이 이제 한 어렸을 때인데 이때 동생이 4명이나 있잖아요. 거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처럼 내 동생을 보살피느라 이 어떻게 보면 소년 가장이죠. 이게 그러느라고 결혼을 못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평생을 그러니까 자신이 아니고 가족을 돌보는 삶을 살았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 아까 내 동생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이 동생들을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다 가르치고 시집 보내고 이러느라고 본인은 좀 보살피지 않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도 또 들리던데요. 혼자 사는 이유가 자유를 만끽하기 위해서다.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군인이셨다고 그래요. 굉장히 엄격한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본인이 이제 이 엄마 노릇, 아빠 노릇도 했지만 이거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그냥 내 싱글라이프 즐기니까 좋네. 이런 것도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언제나 아름다운 한혜숙 씨 이야기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음 스타가 장미희 씨죠. 네, 다음 장미희 씨인데요. 그 전에 제가 한혜숙 씨 이름을 좀 혼동했던 점 우리 한혜숙 씨와 팬분들께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다음 장미희 씨. 장미희 씨 하면은 또 유행어가 있잖아요. 혹시 아시는 분? 이거 아는데. 아름다운 밤이. 아름다운 맞아, 밤이 맞아. 또 하나 있어요. 드라마 똑 싸세요. 똑 사세요. 네네. 사세요. 떡을 팔아도 굉장히 우아했던 장미희 씨입니다. 우아한 사모님 그리고 귀부인 역을 주로 맡았고요. 그러면서 연하남들과의 로맨스를 좀 펼치는 굉장히 과감한 연기까지 선보이셨는데요. 현재 2세대 트로이카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네. 그렇군요. 2세대 트로이카라면 장미희 씨, 그리고 네. 유진 씨, 정윤희 씨. 어우, 맞죠?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이거 프로그램 많이 했잖아요. 장미희 씨 인기 대단했어요. 대단했죠. 네, 설명이 필요 없는 정말 당대 최고의 스타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타들의 인기의 척도를 뭘로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시청률이 있겠고 유행어가 있겠고 뭐 관객 수가 있겠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머니 수입이 아닐까 싶습니다. 1980년 이 한 신문 보도에 따르면요. 1979년 여배우 중 최고의 수입을 올린 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이 장미희 씨였습니다. 제가 이쯤에서 프로필 한번 읊어드려도 될까요? 장미희 씨. 네, 1958년생 올해 64세인데 안타깝게도 미혼이십니다. 미술을 전공하던 언니가 몰래 성춘향 전에 주연 배우 오디션에 서류를 접수시킵니다. 그러면서 심사위원들의 기자들의 눈에 띄어서 몰표를 받으면서 연예계에 데뷔했고요. 1978년 당시 데뷔 3년 만에 앞서 우리 얼마나 벌었을까만 이야기 나왔는데 시가 1억짜리 저택 마련 서교동에 있는 2층 양옥집이었다고 합니다. 원조 영앤 리치입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죠. 3년 안에. 얼마나 버신 걸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벌었을까 이런 게 궁금하네요. 네, 1980년에 이 종합소득세 신고 이거는 못 숨기지 않겠습니까? 네. 예, 여기 납부액에서요 3,850만 원을 신고하고 당시의 세금으로 1,700만 원을 냈다고 합니다. 당시에요. 그래도 세금 많이 낸다. 그렇죠. 근데 이게 당시 다른 분들과 살짝 비교해 볼 필요가 네. 있는데 트로이카 중 한 명이었던 정윤희 씨가 1,430만 원을 신고를 하고 세금을 400만 원을 냈어요. 이것보다 정말 뭐 2배 이상은 큰 수익을 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때 장미희 씨 인기가 사실 과장 진짜 조금 더 못해서 하늘에 나는 새도 후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 정도로 굉장한 인기를 얻었었습니다. 야, 근데 이런 장미희 씨에게도 큰 시련이 한번 닥쳐왔죠. 그렇죠. 이 한혜숙 씨도 춘향이, 우리 장미 씨도 네. 춘향이, 당대 최고의 스타였는데
방송 금지 명단에 오르게 네. 돼요. 아니, 출연 한참 금지 명단.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는데 왜 출연 금지예요? 당시에 이 방송 출연 금지 명단이라는 게 사회정화다 이런 미명 아래에 뭐 대마초한 사람, 마약한 사람, 간통한 사람, 이혼한 사람, 하다못해 요정 출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방송 출연 금지를 시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왜 장미가 이런 어떤 뜬금없다 이런 반응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뜬금없다 보니까 그래서 왜야 하다 보니 우리가 진실을 모를 때 소문, 풍문이 돌죠. 이때 바로 X양 때 이어서 이게 출연 금지가 됐다. 네. 요런 풍문이 돌게 됩니다. 이건 저도 그때 뭐 다 알았지 뭐. 네, 예, 맞습니다. 그런 루머가 있었어요. 루머가 네. 있었어요. 네. 그때가 1981년 10월이었는데요. 이게 또 원래 루머는 그럴싸한 뭔가 사건을 물고 들어와요. 네. 이때 장미 씨가 이성실한 사람이 방송 녹화에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네. 장미가 방송 펑크? 근데 그 이유로 어떤 소문이 났느냐. 최고 권력자가 납치를 해서 네. 그래서 녹화장에 못 나왔다. 최고 권력자의 X양이 바로 장미이다. 이런 루머가 돌게 됩니다. 예. 루머면 이 소문의 사실 여부가 밝혀진 거예요? 루머니까 당연히 밝혀지지 않았고요. 장미 씨가 나중에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을 맞으면 개도 안 짖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 나는 어떠한 가십이나 스캔들이 있을 때 차라리 입을 다물어 버린다. 나는 노코멘트 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딱 선을 그었는데 좀 화난 모습이 느껴지죠. 네. 그러면 장미 씨는 이런 루머 외에 실제로 결혼설 이런 건 없었나요? 네, 사실 장미 씨도 이 결혼이라는 것을 한번 할 뻔했습니다. 제가 또 자칭 팩트 여신 아니겠습니까? 팩트만 전합니다. 네, 1981년 장미 씨가요, 모 일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1983년에는 결혼을 할 거다. 누구와 어디서 한다는 것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럴 작정이다라고 결혼의 뜻을 밝히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말 1983년 10월에 장미 씨의 약혼설이 신문에 보도가 됩니다. 그때 장미 씨 나이가 26살이었는데요. 당시 19살 연상이었던, 그러니까 45세였던 모 기업 회장과 약혼을 했었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게 당시 기사가 꽤 구체적이었고 이래서 이거 사실 아니냐 이런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단 장미 씨가 1983년 결혼을 예고했고 네. 그런데 지금 약혼 기사가 난 거잖아요. 그때 보도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재벌 회장의 누나와 장미 씨의 엄마가 동창이다. 그래서 이 엄마가 오작교 노릇을 해서 한 1년 전부터 교제를 해왔는데 이 지난 9월에 양가 가족들만 모인 가운데 약혼식은 했고 내년 4월에 결혼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이재용 MC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보도가 구체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실이구나 했는데 결혼식은 네.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네. 결혼까지 이어지진 않은 건데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 또 이때도 장미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아니 무슨 소리시냐. 나는 그 회장과 사귄 적이 없다. 그리고 약혼식 이런 거 한 적도 없다. 이거 루머다 얘기를 했고 그때 너무 안타까운 거 한창 이 주가를 올리던 장미 씨가 자엑스양 사건이 있었죠. 이거 다 루머. 또 여기다 재벌 무슨 회장과의 약혼설 결혼설 또 루머.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오히려 본업을 내려놓고 유학을 가게 돼요. 그래서 파리를 거쳐서 미국까지 가게 되는데 공부를 하게 된 건 좋지만 이런 루머로 인해서 본인이 본업을 내려놨던 거죠.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대중은 그게 사실이었을까? 궁금증만 더해갔습니다. 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장미 씨에게 공개 구혼을 한 또 어떤 한 남자가 나타나요? 네, 용기 있는 분이 나타납니다. 너무나 유명한 분이죠. 바로 배창호 감독인데요. 사실 1980년도에 기쁜 우리 젊은 날이라던가 굉장히 다양한 작품을 통해서 이 한국 영화사에 큰 한 획을 그은 그런 감독님입니다. 이때 각종 언론을 통해서요. 장미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공개 구원을 했는데요. 로맨틱할 수는 있지만 서로 사랑했던 게 아니라 배창호 감독의 일방적인 짝사랑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배창호 감독은 또 사랑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작품 만드는 걸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적도 했고 깊고 푸른 밤 황진이. 근데 사실 여기 모두의 또 주인공이 장미 씨죠. 특히나 적도의 꽃으로는 이 장미 씨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고 영화 황진이 이건 배창호 감독의 배우 장미에 대한
헌사 작품이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았는데 이게 어떤 대중적인 흥행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네. 아 근데 아무리 관심 없는 남자여도 이렇게 지극정성이면 눈길이 한번 가거든요. 이거 사실 안 그랬나요? 장미희 씨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배창호 감독의 어떤 짝사랑으로 끝나게 된 게 저도 이때 인터뷰가 기억이 나는데 장미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소문은 해명하고 싶지도 않고 나 자신과는 일절 관련이 없는 일입니다. 딱 선을 긋는 거죠. 네. 아니 배창호 감독 어떤 누구라도 감독과 배우가 영화를 위해서 토론도 못합니까? 약간 여러분들 왜 이렇게 초혼스러워요? 이런 분위기로 이 감독과 배우가 작품을 위해서 굉장히 교우했던 거다, 소통했던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네. 근데 장미희 씨가 결혼 안 한 이유는 또 그 어머니의 영향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아마도 이 이야기가 여기서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지금이야 아주 체계화된 매니지먼트로 연예인들을 이제 소속 배우로 넣고 이제 관리라는 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매니지먼트라는 개념보다는 가족이 뭔가 매니저로 일을 대신 봐주고 스케줄을 잡아주는 게 되게 일반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여자 연예인들의 경우에는 어머니가 직접 스케줄을 관리하고 이제 미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장미희 씨의 어머니가 바로 이 엄마 매니저의 시초였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시겠죠, 당연히. 네.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최근 이제 몇 년 전에 30년 동안 하던 이 어머니와의 일을 그만두고 지금은 서교동 그리고 동부 이촌동에서 각자의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장미희 씨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그룹 전해주시죠. 네, 한 주 알았죠? 안 했어요. 골드 앤 미스터 두 번째 그룹입니다. 역시 눈, 코, 입 퀴즈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아니, 너무 어려워요. 함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죠. 저렇게 하면 이상해. 야, 제가 봐도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긴 한데요.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해요. 다 보려고 하지 말고 한 군데씩. 자, 코, 눈, 쌍꺼풀 없이 긴 눈, 코, 앵두 같은 입술. 이렇게 하나씩 따로따로. 야, 눈이 좀 길고. 아니, 요번엔 남자 아니에요? 남자 이번엔 배우. 남자 스타들이 맞습니다. 자, 요번에 보시면 요분의 특징은 코 쪽에 있다고 제가 말씀드려요. 코 쪽을 좀 유심히 보면은 이분이 애니메이션 나오는 그 굉장히 유명한 캐릭터와 닮으신 분이에요. 아니, 네. 저 화살코인데? 약간 코 위주로 한번 보시면 화살코는 서경석 씨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서경석 씨 분은 그리고 개그맨 김준호 씨 느낌 김준호 살짝 씨. 나잖아요. 살 빠진 김준호 씨 느낌. 네. 김준호 씨. 그리고 이번에도 도통 모르겠어요. 여기는 서경석 씨 개그맨 위주로 가고 있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감이 좀 오시나요? 저 왼쪽 분. 왼쪽 분. 네. 요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나요? 네. 저거에서 조금 감이 오는 분이 있어요. 아, 저는 눈밑 애교살. 눈빛과 눈매로 첫 번째 그쵸, 분은 그쵸. 딱 알았어요, 사실. 아셨구나. 그래? 알 수 있어요? 네. 이번에 맞출까요? 네, 누가요? 한번 맞춰보시죠. 김승수 씨. 김승수 씨 제가 좋아하거든요. 정답이 맞을지 김승숙 씨와 서경석 씨. 정답 한번. 서경석 씨는 결혼했죠. 근데 그러니까요. 해드렸으니까. 아닌데. 자, 과연 정답은 누굴지 바로 공개합니다. 바로 김승수 씨 맞죠. 맞았고요. 네. 서경석 씨 아닌 박혁건 씨입니다. 박혁건 씨. 네. 자, 먼저 김승수 씨입니다. 1971년생으로 올해 51세. 51세 역시 미혼. 데뷔 25년 차고요. 2006년 최고 시청률 50%를 기록한 드라마 주몽 종영한 지 13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소왕자로 실감 중. 최근 중동권 국가에서 드라마가 방영이 되면서 80%가 넘는 시청률을 기록. 예. 야, 그 인기에 힘입어서 수많은 해외 팬들이 김승수의 SNS에 방문, 일명 꽃 중년 한류 왕자 등극. 야, 정말 많은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주부들의 마음을 훔쳤잖아요. 네. 일명 주부들의 대통령으로 불리고 있는 분입니다. 네, 김승수 씨 같은 경우는 작품 속에서 늘 좀 다정한 남편, 또 다정한 아빠로 출연을 했었는데요. 저는 유부남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는 듯 완전. 아니 글쎄 저 연예부 기자들 사이에서도 네. 풋절남으로 생각하고 뭐 이랬다면서요?
내 남편이었으면 저런 사람하고 나중에 결혼했으면 그런 마음 때문이었을까요? 이제 조금 아직 초년생인 기자들이 이제 김숙수 씨 인터뷰할 때 어머 집에서 아내분한테도 그렇게 다정하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저 미혼입니다. 그 뒤에 그래서 기자들이 이럴 정도면 시청자분들한테도 많이 알려야 되겠구나. 방송에서 계속 여러 차례 미혼임을 강조했다고 하네요. 미혼이라고 해명까지 했다고 생각하니까 좀 씁쓸하셨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연애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지인의 소개로 한 달 정도 아주 짧게 만난 거를 제외하면 지난 10년 동안, 무려 10년 동안 솔로였다고 합니다. 아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10년간 솔로였어요. 누가 소개를 시켜준다거나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정말 소개팅을 시켜드리고 싶을 정도인데 그건 역시도 사실 쉽지가 않다고 해요. 김승수 씨가 이제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지난 10년 이후 들어서 자꾸 스케줄이 너무 바쁜 작품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일 드라마처럼 정말 생방처럼 찍어야 되는 작품들만 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성을 만날 이런 현실이 되지 않는다라고 저와 비슷한 핑계를 대고 계시네요. 아니 그걸 뭐 꼭 멀리서 찾아야 돼요? 그 작품 활동을 하다 보면 그 혼자 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거기에 여러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공감합니다. 제가 여기 온다고 연애할 수 있습니까? 비슷한 거죠. 이제 김승수 씨가요. 사실은 어느 순간부터 드라마에서 혹시 내 짝이 있나 싶어서 굉장히 유심히 이제 캐스팅 목록을 보기도 하고 하는데 약간 맨눈으로 이렇게 살펴볼 때마다 유부녀거나 아니면 이미 남자친구가 있거나 이미 더 상황을 진전시킬 수 없는 그런 분들과 호흡을 맞추게 됐다고 합니다. 네. 아니 생각해보면 김승수 씨가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공개구원하고 뭐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나? 맞습니다. 그때 이제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다가 이 결혼 얘기가 이제 계속 되니까 자 그럼 우리 차라리 공개 구원하는 거 어떨까요? 이메일을 기사를 통해 공개합시다. 네. 그래서 김승수 씨의 공개 구원 이용 이메일을 이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루에만 350통, 한 3일 동안 800통, 전 세계에서 한 1000통이 왔다고 해요. 네. 대단한 인기죠. 네. 아니 뭐 여성분들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법한 김승수 씨니까요. 근데 메일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거 메일 궁금해요. 내용이 마치 회사에 지원하는 것처럼 자기소개서, 뭐 건강진단서, 심지어 재산 내역서까지 저 이렇게 괜찮은 여자예요, 승수 씨. 이런 메일이 쇄도했다고 하네요. 그래도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메일이 있었을 법도 한데요. 친구 같은 장모님 어떠세요? 무슨 얘기냐? 김승수 씨랑 그 똑같은 나이의 분이 내 딸 어때요? 이런 메일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굉장히 김승수 씨를 오죽 좋게 보면 그러겠습니까? 근데 김승수 씨도 이 메일에 대해서 장난으로 대한 게 아니라 5일 동안 눈이 빠지게 다 읽고 거기에 일일이 답장을 써 보내드렸다고 하네요. 네, 아니 답장을 쓴다는 게 공개됐으면 더 메일이 복잡하겠는데요. 네. 그저 김승수 씨의 싱글 라이프는 어떤 모습일지 그 부분도 또 궁금하네요. 네, 김승수 씨가 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을 했는데요. 이때 이제 실제 교생 실습까지 나갔다고 합니다. 그때 만난 제자가 바로 축구선수 기성용 씨가 아니라 기성용 씨의 아내 배우 한혜진 씨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전공을 살려서 방학 때는 수영 강사까지 했었다고 해요. 이뿐만 아니라 김승수 씨가 정말 준비된 1등 신랑감인 게 현란한 칼질은 기본이고 이 배우를 하기 전에 호프집을 잠시 운영을 했었는데 그때 습득하게 된 이 안주 요리들 있죠. 밥 반찬으로도 맛있고 안주로도 맛있는 예를 들면 뭐 소세지 야채 볶음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치킨 요리라던가 아니면 오돌뼈라던가 이런 것들 요리를 굉장히 잘한다고 해요. 근데 뭐 요리하고 즐겁게 사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외로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승수 씨의 요즘 가장 큰 그 고민이 바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데요. 혼술을 할 때, 저희 이거는 조금 걱정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네? 혼술을 할 때 소주를 6병을 드시네요. 주량이 상당하네요. 그리고 라면 4개를 혼자 드신다고 하는데, 이거 정말 같이 먹어줄, 혹시 같이 짠이라도 해줄 여자친구분이 지금 너무 시급한 상태네요. 요 정도면 빨리 만나야 된다고 봅니다. 맞아. 네, 6병이면. 네. 김승수 씨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래서 다음 스타가 박혁권
씨였죠. 네, 박혁권 씨, 네. 1971년생 앞서 소개드린 김승수 씨와 51세로 동갑이고 역시 미혼. 자, 이분 앞서 제가 애니메이션 좀 닮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좀 어떠신가요? 좀 느낌이 오시나요? 제가 네네네. 코를 좀 유심히 봐달라고 앞서 설명을 드릴 때 네. 말씀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떤 겨울왕국? 캐릭터인지? 네? 겨울왕국? 겨울왕국의 아, 올라프 많이 닮으셨어요. 아이, 코를 위주로 보셨으면 지금 보시면서 무릎 탁 치면서 그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것 같습니다. 대표작이요 2014년 드라마 미래에서 김희애의 남편 역을 맡으면서 얼굴을 알렸고요. 그리고 2015년 드라마 육룡이 나르샤에서 1인 2역을 소화했습니다. 특히 길태미 배역으로 많은 사람들이 큰 인기를 얻어서 기나긴 연기 인생에 꽃이 핀 싱글남 특징이 있습니다. 아무리 연기력이 뛰어나도 외모나 이미지에 의해서 좀 배역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데 엘리트 고위직부터 동네 쭈구리까지 어떤 역할을 맡아도 다 어울리는 그런 분입니다. 박혁권 씨 앞서 말씀드렸지만 미래에서 김희애 씨 남편 역할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배우들에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후에 다양한 작품 속에서 김태희 씨 또 수지 씨 등 미녀 스타들의 아버지로 열연을 했습니다. 굉장히 못났지만 또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멋진 남편으로 연기를 하셨죠. 네, 그 웃기면서 슬플 때 우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우픈 얘기 하나 있는 게 그 부부 예능 섭외가 그렇게 많이 들어왔대요. 네. 결혼 안 했는데. 또 의외네. 결혼도 안 했는데. 네. 맞아요. 결혼한 스타들만 출연을 한다는 이 부부 예능에 굉장히 섭외가 많이 들어왔었다고 하는데 심지어요. 장모님과 함께 출연을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섭외 조건이 붙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에 이 박혁권 씨가 인터뷰에서 이 사건을 언급을 하면서요. 아니 이건 섭외를 한 작가님이 좀 게으른 사람인가? 이거는 포털 사이트에 조금만 검색을 해봐도 알 수가 있는 사실인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의아해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맞다. 이게 나이로는 충분히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친구들 중에는 그래 내 주변에 몇 번 다녀온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결혼 계획 뭐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박혁권 씨가 말씀을 굉장히 재밌게 하거든요. 본인의 이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이 상황을 학교에 지각하는 거에 비유했어요. 몇 분, 간당간당 조금 늦을만 하면 막 좀 서두르게 되는데 아예 30분 늦어버렸네. 그러면 아유 뭐 이제 뭐 서둘러 봤자 오히려 마음이 편해진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결혼도 네. 뭐 이제 와서 뭘 서두르나 싶기도 하다고 하면서 네. 이젠 아예 결혼에 대해서 덜컥 겁이 난다고 그러는데 박혁권 씨 지각했다고 학교 안 가는 거 아니잖아요. 늦었어도 결혼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50세가 넘었는데도 아직 혼자 사는 게 편한 모양이네요. 그렇죠. 박경권 씨가 또 이분도 굉장한 애주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생수통에요 물 대신 술을 담아서 다닐 정도로 굉장히 이 술을 좋아하시는 연예인인데 어느덧 자칫 20년 차가 훌쩍 넘은 덕분에 웬만한 주부분들 못지않게 굉장한 요리 실력을 자랑한다고 해요. 야, 생수통에 물 대신 술. 저는 김건모 씨만큼 줄 알았어요. 술 잘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자꾸 골드미스터네요. 네. 그러네요. 외로움을 그래도 느낄 텐데 그렇게 술을 마시면. 박혁권 씨가요 2015년에 한 인터뷰에서 정말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외롭지 않냐? 라고 이렇게 딱 대놓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나는 외롭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심심하면 친구를 만난다 라면서요. 친구들 만나면서 술 마시면서 이야기하고 또 뭐 남 흉도 보고 이런 게 너무 재밌다. 이게 내 취미 생활이다. 라고 고백을 해서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가끔 박혁권 씨한테 물어본대요. 아니 나 그럼 도대체 너한테 전화 언제 해야 되냐? 나도 너랑 놀고 싶다. 라고 얘기를 하면 몰라 랜덤이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유로운 라이프 생활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들어보면 결혼에 크게 뭐 이렇게 아쉬움이 없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의외의 얘기를 또 하나 했어요. 인터뷰에서 결혼보다는 육아가 하고 싶다. 이런 발언을 박혁권 했죠. 씨 천생 배운 것 같아요. 결혼, 육아 이거에 대한 욕심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연기 욕심. 아니 여자 배우들이 결혼하고 나면 연기가 달라지더라. 인간과 사회에 대한 공부가 되는 것 같다. 나도 결혼은 못 해봐도 육아는 해보고 싶다. 왜? 그러면 좀 더 연기를 잘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육아 하시려면요 결혼부터 하시죠. 박혁권 씨 이상형에 대한 얘기 한 적은 없습니까? 요거 좀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박혁권 씨가 말 통해야 된다,
예뻐야 된다. 본인 명의의 재산세 납부 내역이 있어야 된다. 아이고 조금만 조건을 재밌네. 주시죠. 마지막 말 재밌네요. 본인 명의의 재산세를 내고 있어야 한다. 굉장히 재치있고 아. 개그맨보다 더 말을 실제로 보면 네. 재밌게 하십니다. 네, 박경권 씨 이야기까지 한번 나눠봤고요. 세 번째 그룹 소개해 주시죠. 자, 세 번째 그룹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눈, 코, 입 퀴즈 함께 오시죠. 자, 이렇게 두 분이 나왔는데요. 앞서 두 번의 경험을 통해서 아실 거예요. 하나씩 보셔야 찾지 한꺼번에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혹시 떠오르시는 분이 있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분, 송윤아 느낌이 눈이 좀 있으신데. 그리고 이 속이 아주 고르시네요. 네. 이거 저 정답인 것 같은데 저 첫 번째 분은 너무 딱 보자마자 어머머. 알았어요. 정확히? 왜냐하면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이분을 저랑 닮았다고 얘기를 진짜 그래요? 많이 그래요? 하셔가지고 그래요? 제가 딱 보자마자 바로 알았어요. 누구 있을까요? 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닮았다고 늘 얘기를 해주시는 이금희 씨. 이금희 씨. 네. 이금희 씨. 참. 근데 그러고 보니까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취재하고 나오신 닮았어요, 스타분들이 이금희 씨가? 치아가 굉장히 고르세요. 치아가 보면. 네. 자, 이금희 씨 지금 이야기 나왔고요. 또 예인 MC 또 생각나는 분 없나요? 저는 여성분들의 네. 눈, 코, 입 퀴즈 좀 약한가 봐요. 그런데 남자 스타들만 보지 마시고 이렇게 여자 스타분들 아니, 저도 저 아나운서 되기 망정이지 제가 경찰이나 이런 거 했으면 정말 못 맞췄겠네. 진짜 모르겠죠. 오른쪽에 계신 분 힌트를 좀 더 드리면 네. 지금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 조금 더 반달눈이시고요. 네. 조금 더 올망졸망하게 생기셨어요. 시청자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조금 얼굴이 많이 작으시고 눈이 더 반달이고 올망졸망하게 생긴 분. 일단 이금희 씨 나왔고요. 이분 저는 그 오른쪽 분 네. 또 코로 조금 생각이 들어요. 코? 왜냐면 이분이 옛날부터 네. 코가 예쁘고 옆모습이 예쁜 걸로 정말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지금 거의 뭐 지금 99% 확신하고 계시네요.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아까 지금 그- 정답을 좀 더 들어보고. 네네. 아까 이금희 씨는 맞나 봐. 이금희 씨는 맞나요? 별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최정아 기자가 맞을지 안 맞을지 엄마가 닮았다고 하니까 엄마가 제가 직접 평가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도록 하고. 네. 자, 우리 이금희 씨 나왔고요. 또 여기는 홍종선 기자님은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쵸. 잠시 여기, 밀어놓겠습니다. 여기는 그럼 직업이 뭐예요? 배우예요? 이쪽에 배우십니다. 배우예요? 네. 네. 이금희 씨 아무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나. 이쪽은 아나운서인가요? 아나운서 맞아. 맞죠?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나운서일 수도 맞아. 있고 방송인일 수도 있고. 네.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배우인데, 연령대요? 여배우인데 연령대가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MC님보다 조금 위에 저보다 계신 위에요? 조금 위에 계신 분들. 많지 않은데. 네. 자, 잘 우리 모르겠네요. 시청자 여러분들 근데 혼자 사는 감이 안 오시나요? 여배우인데 오른쪽 분은 성이 이씨시죠, 이씨. 이 씨까지 뭐 맞는데요. 자, 그분 다 이세요 그럼? 너무 좁혀지는데요. 경찰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조금씩 좁혀지고 프로파일러, 있는데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감이 오시나요? 공개해드릴까요? 네. 자, 마지막 그룹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희 씨 맞네. 맞았고요. 이경진 씨입니다. 이경진 최정화 씨. 기자님이 이금희 씨 닮았다 이게 많이 들으시나요? 제가 저희 집에선 이금희 씨, 그러니까 씨 빼고요. 편하게 저희 집에서는 약간 채금이로 불려요. 채금이. 제가 TV에 이금희 씨가 나올 때마다 너 닮았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 이금희 씨 소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965년생 올해 무려 57세. 한 번도 결혼한 적 없는 싱글이십니다. 대표작이 입사 2년 차 만에 맡은 6시 내 고향이에요. 그리고 18년 동안 진행한 아침마당.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에게 푸근한 인사를 많이 심어줬죠. 저서로 나는 튀고 싶지 않다. 발간 경력이 있고요.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과거 2년 동안 사귀었던 같은 방송국 아나운서 선배한테 차여서 큰 상처를 받았다는 언급을 한 이후에 이금희의 전 남편이 누구인지 인터넷에 문익을 쇠도 한동안 당대 KBS 최고 간판 아나운서였던 김병찬과 손범수가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금희 씨 사실 스펙이 어마어마한데 아직도 결혼을 안 했다는 게 좀 믿기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특히 대학 시절에는요. 배우 문경희 씨와 쇼호스트 유난희 씨와 함께 숙명여대 3대 퀸카로 네. 불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뭐 인기, 스펙, 성격까지 다 좋다고 알려졌는데 솔로이시라는 게 참 네. 미스테리예요. 그 왜 저 얼마 전에 프리선언한 도경환 씨도 내 목표는
남자 이금이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많은 아나운서들이 이금희 아나운서처럼 되고 싶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최근에는 이재용 내 목표 롤모델 이재용 MC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약간 아나운서계 겸손하시네요. 남자 전설, 그렇죠. 이제 여자 그렇죠. 전설 이금희라고 네. 저 준비할 때부터 그 얘기는 굉장히 많이 맞습니다.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금희 씨 같은 경우는 첫인상이 뭐랄까 굉장히 서글서글하고 네. 푸근한 인상을 줘서 일명 국민 맏며느리감이다. 그래, 맞아요. 이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국민 맏며느리감. 사실 입사 데뷔 네. 초기부터 뭔가 좀 기존의 아나운서들하고는 분위기가 달라. 이렇게 좀 주목을 받았다 그래요. 따뜻하고 푸근한 인상, 목소리도 너무 좋고 말투도 나긋나긋 아주 안정적이잖아요. 그런 영향이었을까요? 겨우 입사 2년 차에 이 K본부의 메인 프로그램인 6시 내 고향의 이 이제 진행자로 네. 발탁이 돼요. 아, 대단한데? 대단하죠.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네. 당시 알려진 잘하니까 이유가 그랬겠지 뭐. 그렇죠. 잘하니까. 네. 근데 또 이게 본인이 겸손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촌스러운 아나운서였어요. 아. 이 6시 내 고향이 네. 좀 이렇게 주로 촌으로 시골로 찾아다녀서였을까요? 근데 정말 그 튀지 않고 화려하지 않으면서 정말 돋보이는 아나운서 하면 이금희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네. 사실 저는 요 촌스럽다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금희 씨가 전한 에피소드를 제가 네. 전해드리면 당시 이금희 씨가 본인 뭐 옷도 별로 없고 뭐 청바지 뭐 주로 입고 화장도 안 하고 꾸밀 줄도 모르고 좀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렇게 출퇴근을 하는데 당시 국장님께서 이금희 씨를 호출해서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촌스러운 아나운서가 필요해. 그렇게 해서 네 이제 정말 6시 내 고향에 그 아나운서가 됐는데 진행자가 됐는데 저는 정말 최고의 실력자여서 됐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아니 뭐 쭉 해서 그 실력으로 활동 잘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색이 바뀌면서 밀레니엄 2000년 들어서서 네. 2000년 10월에 나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래 하면서 퇴사를 하게 됐죠. 보통 아나운서들이 퇴사하고 이제 프리 선언하고 이러면 그 해당 같은 방송사에 지속적으로 출연하는 게 어렵게 되는데 그쵸, 네. 이금희 아나운서는 지속적으로 출연했죠. 맞습니다. 사실 프리 선언했었어 모르시는 분도 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침마당에 퇴사하고도 18년을 계속 매일 아침이면 찾아오는 아침에 또 여신이었기 때문에 모르셨을 거고 사실 대체 가능한 누가 없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계속 기용을 했겠죠. 라디오 이금희의 가요 산책 이 진행도 그대로 하셨었죠. 네. 네. 이금희 씨가 워낙 오랫동안 그 주부대상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은 당연히 결혼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싱글이고 올해 57세라고 합니다. 근데 올해 진행을 했는데 제 기억에는 뭐 큰 스캔들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니요, 있었어요? 기억을 못 하셨겠는데 네. 그때 슈퍼스타와 뭐 이런 얘기 제가 들었던 것도 같은데. 정말 슈퍼스타죠. 네. 네, 가왕 조용필 씨와 네. 열애설에 휩싸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조용필 씨 뵙을 때도 이런 거는 남자한테 차라리 물어보라고 내가 얘기해야 된다. 이금희 아나운서한테 묻지 말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그런 사생활 얘기를 잘 안 하시는 분이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기자들이 한간에 떠도는 소문 아니야 그랬더니 들었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라고 하는데 나더라. 이거 정말 너무 왜 이런 소문이 난지 모르겠다고 황당해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조용필 씨가 한 번은 만난 적이 있다. 근데 그게 다른 일이 아니라 일 때문이었어요. 바로 그 어떤 음반 작업, 여기에 내레이션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이금희 씨한테 부탁해서 그렇게 한 번. 근데 그것도 함께 옆에서 계속 하시는 걸 본 게 아니라 이렇게 녹음실에서 스치면서 본 게 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요 얘기를 언제 했느냐. 2006년 연말 공연 때 이제 공연하고 나서 기자회견 요때에 이 이금희 씨와의 교제설에 대해서 또 이렇게 한 번 더 부인을 하는 이제 그 얘기를 멘트를 하신 건데 언급을 하신 건데 이때도 얘기합니다. 나도 나지만 그 사람도 참 곤란하실 것 같다. 게다가 미혼이고 여자분이지 않냐. 그 사람도 만나는 사람 있으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나만 해도 이 열애설이 들어왔을 때 아내한테 굉장히 미안했다라고 하면서 선을 딱 그었습니다. 근데 이 교제설 부인에도 불구하고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네. 물었는데 이금희 씨는 여기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습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사실 이 소문이 아주 잔잔하게 좀 오래 갔어요. 그러니까 2008년도까지도 그러니까 거의 2년이 넘는 시간까지 이 소문이 이어졌었는데요. 2008년도 1월에 이금희 씨가 직접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요. 조용필 씨와의 이 교제 루머에 대해서
나도 상에 올라가서 해명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라고 신경을 밝혔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그날이 마침 나훈아 씨가 이 스캔들 기자회견을 하던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고 빗대서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얘기를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사실 본인이 직접 진행하는 프로그램에서 이런 얘기 해명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먼저 얘기를 꺼냈다기보단 이거를 대본에도 없는 질문을 던진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오영실 아나운서였는데 네. 이 선후배 사이죠. 당시에 오영실 아나운서는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이거를 차라리 내가 돌발 질문을 해서 차라리 그냥 하도 소문 도니까 말끔하게 해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여하튼 이금희 씨가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게 화제가 됐었죠. 네. 오영실 씨가 방송에서 생방송이었겠지. 네. 돌발 질문을 했고 이금희 씨는 얼떨결에 이제 거기에 대한 해명을 한 거죠. 네. 했는데 오히려 해명이 된 게 아니라 네. 잔잔해서 몰랐던 분들까지 알게 된 거예요.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지. 그게 잔잔한 루머였으니까. 그렇죠. 오영실 씨가 이 방송이 나간 뒤에 정말 내가 이렇게 큰 사건이 그럴 될 수도 줄 있겠네. 몰랐다. 내가 왜 대본에도 없는 그 얘기를 했어. 몇 달 동안 고민을 하고 이금희 씨한테도 미안하고 굉장히 마음 아리를 했다고 하네요. 예. 네. 그런데 결혼 늦게 하는 게 이금희 씨의 뭐 집안 내력이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 얘기를 저희 동생이 저를 보고 할까 봐 너무 두려운데요. 일단 이금희 씨가 5자매 중에 4번째 이 아이라고 4번째 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06년도에 한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밖에 나가면 결혼 왜 안 하세요?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하세요. 이런 얘기를 정말 지겹도록 듣고 있다. 그런데 내가 집에서는 이런 얘기를 별로 안 듣는다라고 의외의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하죠? 라고 했더니 내 위에 그러니까 4번째 언니, 그러니까 4번째 딸인데 바로 위 3번째 언니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다. 든든하게 막아주고 있는 거죠, 저처럼. 그래서 나는 집안의 걱정거리 축에도 못 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금희 씨가 밝힌 본인의 작은 소망 중에 하나가요. 극장에서 그 커플용 콜라와 팝콘을 나눠 먹는 거라고 밝히셨다고요. 꼭 반쪽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스타는 이경진 씨죠. 네, 국민 뮤지가 된 골드미스의 속사정 마지막 스타. 바로 이경진 씨인데요. 1956년생으로 올해 나이 66세. 역시 호적이 깨끗한 미혼. 대표작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 콤플렉스, 여배우의 노출을 요구하는 영화 출연을 기피, 미니스커트를 입지 않을 정도로 다리의 노출을 심한 콤플렉스가 있음. 네, 마지막 스타 이경진 씨인데요. 이경진 씨 하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최불암 씨, 그리고 최불암 선생님, 최진실 씨, 박상원 씨와 함께 출연했던 그대 그리고 나를 빼놓을 수가 네. 없습니다. 네. 시청률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마지막 회가 66%가 나왔다고 하는데 네. 뭐 다들 좀 기억을 하시나요? 네, 기억나죠. 네. 네. 어마어마했어요. 장면 기억나요. 또 굉장히 잘생긴 송승헌 씨의 어머니로 또 출연하셨었죠. 네. 오. 그리고 이경진 씨가 그 연예인 최초의 프로야구 시구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습니까? 그 네. 프로야구 시구자는 사실 정말 유명한 셀럽이나 혹은 스타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셀럽이나 스타가 하는 대한민국 역사 연예인 시구의 첫 번째 1호. 그분이 바로 이경진 씨였어요. 때는 1982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프로야구 올스타전을 하게 됐는데 당시 아주 굉장히 인기 있었던 여자 탤런트 3명이 시구를 하게 돼요. 한 분이 정혜리 씨, 요 분이 2차전이었어요. 정윤희 씨. 그 정혜리 씨가 2차전, 정윤희 씨가 3차전인데 제일 첫 번째 경기는 부산에서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시구자가 이경진 씨. 대한민국 연예인 최초 시구자라는 네, 수식어를 갖게 되죠. 그 이경진 씨 인기가 그 정도로 대단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때 이 안방극장, CF 이거야 퀸 중에 퀸이었어요. 네. 그때 뭐 주로 이제 극장 쪽에서 만약에 정윤희 씨, 장미희 씨, 유진 씨 트로이카라고 하면 그때 사실 또 안방극장에는 원미경 씨, 정혜리 씨, 이경진 씨 이런 분들이 또 안방극장 트로이카였거든요. 이경진 씨가 당시를 이렇게 회고합니다. 제가 좀 인기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면 전성기였는데 당시에 그 H 자동차에서 이 포니 자동차가 나왔거든요. 요때 그 모델을 모집했는데 여기에 덜컥 뽑혔습니다. 이때 뽑힌 거는 말하자면 이후에 미스로드 때 이상의
포니 모델 됐어? 그러면 신데렐라가 되는 그런 식으로 아주 혜성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주연만 하는 그런 배우가 됐습니다. 아, 예나 지금이나 뭐 자동차 광고 최고 아닙니까? 아, 그럼요. 네. 그냥 광고만 해도 최고인데 네. 자동차 광고는 진짜 최고죠. 근데 이경진 씨 같은 경우는 올해 나이가 66세라고 들었는데요. 당연히 결혼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혼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20살 때부터 혼자 살기 시작해서 40년 동안 이제 혼자살이를 해오신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 않은 엄연한 싱글녀입니다. 그 이금희 씨처럼 이경진 씨도 그 유명한 가수분하고 또 그런 얘기 있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까 얘기됐던 드라마 그대 그리고 나가 방영되던 때예요. 1998년 2월이었는데 열의 사월의 상대가 누구였느냐? 아까 또 조용필 씨랑 같은 조 씨시네요. 조용옥 씨? 조영남 아, 씨였어요. 조영남 씨와 이경진 씨가 그랬어요? 아니, 만날 일이 크게 없으셨을 것 같은데. 네, 이경진 씨는 골프로 대학을 나온 걸로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골프를 잘 치시는 분인데 97년도 가을부터 이경진 씨가 조영남 씨에게 골프를 가르치면서 두 사람이 그냥 친분이 굉장히 쌓였는데 이게 열애설로 확대된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취미가 같으면 친해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열애설로 막 확대가 됐군요. 계속 설이 돌다 보니까 두 사람이 아예 한꺼번에 방송에 출연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그 자리가 서세훈 씨였는데 그때 근데 이게 확실히 소문을 근절시킬 말은 아니었어요. 우리 친하다. 아니, 많이 친해요. 이게 연애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다만 결혼할 생각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사귀어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중요한 건 그냥 친하긴 친하구나 정도 해명을 했죠. 그 좋은 관계다라고 했던 그 말이 약간 애매하긴 한데 근데 몇 년 뒤에 또 말이 바뀌었다고요? 맞습니다. 이 조영남 씨가 나름의 또 여성 편력이라기보다 본인이 늘 기자들한테도 얘기하는데 나는 그 진시황이 있으면 진시황 옆에 뭐라 그러죠? 갱에 네. 전사들이 지키고 있잖아요. 내게도 그런 여자친구들이 있다.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주변에 늘 그래서 여자가 있다 자랑을 하는데 그때 이렇게 한 여성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 많은 여자 중에 세 번째 아내 후보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서 기자들 앞에서 또 그 여성에게 전화를 걸기도 했어요. 저 이경진 씨 아니죠? 왜 아니겠습니까? 이경진 씨는? 네. 우리 친해요 했던 이경진 씨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경진 씨 반응이 뜨뜻미지근한 거죠. 그랬더니 조영남 씨가 말하길, 잘 될 수 있었는데, 너무 우리 둘 다 유명해서 안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못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사실 조영남 씨가 말하는 그 본인을 지키는 수많은 여전사들 가운데 몇 분한테 여쭤봤는데, 정말 그냥 친한 사이라고. 근데 본인이 누가 물어보면 딱 잘라서 아니라고는 하지 마. 그렇게도 얘기를 하신다고 제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연예계에 혼자 살고 계신데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이 계속 장마권에 들어있습니다만은 네. 절기상으로 오늘이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소예요. 그렇군요. 오늘 전국적으로 그 장마권에 들어있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 외출하실 때 우산 챙기시고 또 확진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개인 방역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 알찬 내용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